안녕하십니까, 레피드입니다. 10월 18일 백신 관련주 바이오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시 보겠습니다. 코스피 0.28%, 코스닥 0.34% 오르면서 크게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오늘은 장 초반에 좀 하락을 시작하다가 장 막판에 올라가면서 마무리를 했고요. 여전히 뭔가 좀 불안한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히 기관 투자자가 코스피 위주로 좀 많이 매도를 했고요. 계속해서 기관 매수세가 이어졌던 그런 장이었는데 오늘은 또 기관 매도에 의해서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반대로 외국인이 들어왔었죠. 근데 외국인이 또 반대로 나가면서 하락을 했고요. 사실 오늘 상승 마무리했지만 크게 힘받으면서 올라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1000포인트를 탈환하는 것은 실패했고요. 계속해서 이제 보도록 하면 이 지수 자체는 아직까지도 하락 추세에 있다,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 하락 추세의 고점을 연결을 해보면 계속해서 추세가 하락하고 있다는 게 보여지고요. 이 추세선을 넘지 못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반등을 하더라도 이런 추세선을 넘지 못하는 선에서 고점이 점점 낮아지는 그런 추세가 보이고 있고요. 이번에도 V자로 반등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낙폭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V자로 올라가는 건 아니었고요. 그 절반 정도를 반등을 해주고 지금 다시 한번 하락을 하려는 또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시 자체가 지금 섣불리 반등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 금리 인상, 그다음에 테이퍼링, 그다음에 물가 인상으로 인한 그 인플레이션 이런 우려 때문에 증시가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계속해서 이제 돈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특히 주식 시장에서 돈이 많이 빠져나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또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금리 인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금리 인상을 같이 진행을 하고 결국에는 전 세계적으로 금리 인상을 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어 갈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현상은 이전부터 좀 예상되어 왔던 그런 움직임이었고요. 거래량 자체가 굉장히 많이 죽어 있는 그런 증시가 어느 정도 거래도 빠지고 뭔가 죽어가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고점을 찍고 떨어지는 그 조정기라고 생각이 되고요. 계속해서 한번 그 입장에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코스닥이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 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스닥은 생각보다 반등을 좀 강하게 해줬고요. 그래도 낙폭 대비 2분의 1 정도, 절반 정도를 반등해줬습니다. 여기서는 오늘도 조금 반등을 해줬지만 확실하게 힘있게 반등하지는 못했고요. 다시 한번 크게 매도가 나왔을 경우에는 쭉 빠질 수 있는 그런 지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없이 올라온 지수는 이렇게 크게 롤러코스터 타듯이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확실히 증시 자체가 분위기가 침체되어 있다, 그렇게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투자자를 보더라도 기관과 외국인이 또 양매도를 시작했고요. 계속해서 이 매수를 이어가는 그런 세력은 의미 있는 세력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증시 자체가 분위기가 썩 좋지는 않다. 그리고 이제 환율이 다시 한번 반등을 하기 시작하죠. 이렇게 딱 보기 좋게 반등할 자리에서 반등해주는, 우상향 해주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도 꾸준히 지금 상승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1200원을 이제 이번 사이클에 넘어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우리나라 증시에 메리트가 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조심을 좀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지수 선물 같은 경우는 오늘 좋지 않네요. 프랑스라든지 이탈리아 모두 유럽 증시 하락하고 있고, 그 다음에 미국 증시도 좀 같이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채권 수익률인데요. 미국 국채금리가 또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6%대로 또 진입을 했고요. 이렇게 이제 잠깐 안정화되는 듯 하면서도 다시 이제 위로 향하기 시작하고요.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전고점을 이 국채금리
수익률이 또 올라가게 된다면, 정고점을 돌파하게 된다면 이 금리 인상에 대한 압박이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표에 의해서 최근에 증시가 좀 많이 움직이는 그런 모습인데요. 이 지표가 많이 올라가게 되었을 때는 오히려 증시가 떨어지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곤 합니다. 그래서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지금은 확실히 장이 안정적이지 못하고 계속해서 아래 위로 흔들면서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방향을 속단하기보다는 지금은 지켜보는 게 확실히 맞고요. 하락할 가능성이 오히려 더 크기 때문에 지금은 좀 관망을 하는 것도 괜찮다. 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하더라도 확실히 성장성이 있고 안정적인 기업에 투자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요 정도로 보고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 종목 보겠습니다. 바이오라고 제가 테마를 엮어 두었는데요. 이 테마, 이 색깔만 보더라도 지금 굉장히 바이오 종목들이 좋지 않다. 특히 이번 하락장은 계속해서 바이오 종목이 떨어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전체 시황 리뷰를 통해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은 바이오 종목은 웬만하면 이제 정리를 하는 것이 맞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이게 기대감으로 올랐던 것들이 이제 기대감이 없어지는 순간 그 실체가 없게 됩니다. 그 실체가 없는 종목들이 쭉쭉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실체가 없다라는 것은 매출과 영업이익이 거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제대로 발생하는 종목은 사실 삼성바이오로직스, SK바이오사이언스, 뭐 셀트리온 이런 종목들이 있지만 그마저도 지금 크게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SK케미칼도 괜찮고요. 아무튼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들이 사실 지금 더 이상 제가 리뷰를 할 의미가 없는 그런 패턴이 나와버렸고요. 전부 다 지금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뷰를 하더라도 계속 똑같은 그런 이야기밖에 안 할 것 같아서 당분간은 바이오 종목에 대해서는 좀 리뷰를 간간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그렇게 알아주시고 진흥생명과학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050원 내려서 27,350원으로 마무리를 했고요. 3.7% 하락을 했습니다. 일단 진흥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계속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등 한번 주고 나서는 그냥 쭉 떨어지고 있고요. 유상증자 이제 기준일이 언제죠? 10월 8일로 지났고요. 11월 말에 이제 청약을 진행하게 되겠네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진흥생명과학은 멀었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이렇게 점진적으로 하락을 한다는 것은 또 이전과 같은 그런 패턴이 또 시작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진짜 한번 떨어지면 진짜 줄곧 줄줄줄줄 그냥 떨어지는 그런 움직임이 지속이 되고 있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정말 잊어버릴 수 있는 그런 분들만이 버티는 것이고요. 버텼을 때 이제 큰 상승이 다시 한번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 큰 상승이 이제 뭐 플라스미드, 그 다음에 뭐 DNA 백신이죠. 그 다음에 코스프레이는 이제 너무 조용해졌습니다. 코스프레이는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경구용 치료제죠. 이상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중에 이제 하나라도 터지면 좀 상승이 나오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상승을 할 만한 그런 소스가 터질 만한 시기는 아닌 것 같고요. 플라스미드가 이제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전자 치료제에도 들어가고 앞으로 이제 진흥생명과학이 실체가 있는 기업이 될 수 있게 하는, 그러니까 공장에서 대량 생산을 하는 그런 이제 시설이 이제 완성이 되는 타이밍이 거의 다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조금 이제 변모할 가능성이 크고요. 지금 단계에서는 여전히 이제 이런 소스들에 의해서 크게 올랐다가 시세가 이제 꺼져가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확실히 이제 세력주가 맞네요. 세력주가 맞고요. 이때는 이제 더 올라갈 거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더 올라가지 못하고 이제 떨어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기준선을 정했고 그 기준선을 완벽하게 깨버리면서 이렇게 두 단계 더 하락을 해버렸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실 지금 내려가는 걸 잡기도 그렇고요. 지금은 떨어지는 칼날입니다. 그래서 진흥생명과학은 사실은
내년까지는, 내년이라고 해서 내년 말이 아니고요. 내년 초 정도까지는 그래도 이런 식으로 계속 뭐 크게 움직임 없이 더 떨어지거나 아니면 횡보를 하거나 둘 중 하나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소식이 다시 한번 소스가 나올 때까지는 진흥생명과학은 계속 약세를 띌 가능성이 크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뭐 물타기를 하시던가 그런 것은 섣불리 하지 마시고요. 진흥생명과학은 네, 지금은 가만히 놔두는 게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수급도 거의 뭐, 네, 괜찮은 수급이 외국인도 들어왔다 나갔다 하고요. 뭐 크게 움직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삼성바이오로직스고요. 11,000원 내려서 85만 8천원이고요. 한번 이제 100만 원을 찍고 좀 좋은 움직임이 나왔었는데요. 줄곧 이제 내려가지고 그래도 241선 찍고 좀 어느 정도 반등을 해줬네요. 삼성바이오로직스. 하지만 21선 넘지 못하고 오늘 음봉이 나오긴 했어요. 자, 분명히 이제 코스피와 좀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확실히 대형주다 보니까 그 대형주들이 코스피 따라 움직이고 있고요. 대형주 입장에서 이렇게 증시 따라 움직인다면 특히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만의 그런 좋은 소스가 지금 별로 없기 때문에 그냥 움직임 자체가 이제 증시 따라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더나에 대한 백신 생산도 이제 백신 접종률도 많이 높아지고 백신 보급화가 좀 많이 되다 보니까 어느 정도 기대감이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은 맞고요. 이제 코로나 치료제가 나오면서 그 위드 코로나 시대가 또 이렇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백신보다는 경구용 치료제 쪽이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그것 때문에 조금 이제 백신에 대한 기대감 하락으로 이렇게 주가가 하락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반등을 해도 지금 다시 한번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하고요. 241선을 깨지 않는 선에서 또 지지를 해주면서 다시 한번 큰 사이클이 온다면 올라갈 수 있겠지만 지금은 좀 속단하기가 어렵네요. 그래서 투자자를 보시면 외국인 투자자가 좀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기관도 최근에 좀 매수를 해줬네요. 하지만 뭐 지금 증시 분위기 자체가 또 이렇게 꺼져가다 보니까 일단 조심스럽게 볼 수밖에 없고요. 연기금도 뭐 매도해서 다시 한번 매수로 조금씩 전환을 하고 있고요. 일단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이 세력들이 매수를 해주면 또 좋게 진행될 수 있으니까 한번 이 수급에 대해서도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제넥신이고요. 제넥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네, 아래에서 자리를 잡고 있고요. 뭐 떨어졌다가 반등을 해주긴 합니다만 결국엔 그 자리에서 그 자리입니다. 그래서 의미 있는 상승이 나오기 위해서는 이런 오랫동안 지지를 하던 그 라인을 뚫었던 그 자리를 다시 한번 회복을 해주는 것이 의미가 있겠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이렇게 음운구름이 계속 떨어지고 추세 자체가 떨어지는 상황에서는 네, 제넥신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계속 그냥 하락이 너무 커서 손실이 너무 커서 들고 가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제넥신이 단기간에 가격을 회복하기는 상당히 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외국인이 꾸준히 지금 매수를 해주고 있는데요. 뭐 크게 지분을 많이 늘리고 있는 건 아닌데 그래도 8월 말부터 해가지고 계속 매수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주목을 해볼 필요는 있겠는데요. 그 이상으로는 생각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넥신도 지금 많이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 다음은 SK바이오사이언스입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도 지금 상승분을 거의 다 반납을 하고 네, 떨어졌죠. 그래서 삼상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삼상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바로 이제 삼상 완료가 되고 백신이 나오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기대감이 이제 서서히 사그라들 때쯤 또 이렇게 주식이 떨어져 있고요. 분명히 이제 올해 말 정도, 네, 말 정도에는 또 이제 삼상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결과가 나오면서 또 이제 실제로 SK바이오사이언스 정도면 백신을 만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국산 백신 1호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인데요. 그쯤 돼서 또 이제 수급이 또 몰릴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번에는 네, 확실히 이제 그런 이벤트 그다음에 오랫동안 뚫지 못했던 박스권을 뚫으면서 수급이 갑자기 쏠리면서 한 번에 올라갔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네, 이렇게 횡보하는 기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SK바이오사이언스도 지금 연말까지는 계속해서 이런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기관 투자자가 이제는 매도를
조금 멈췄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매수를 전환하지 않았고요. 외국인도 마찬가지 뭐 매수 반복하고 있지만 뭐 크게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고요. 셀리드는 이미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이전에 처음 지지를 하던 그 라인까지 지금 다 떨어졌고요. 이 상승폭을 완전히 무너뜨리면서 크게 하락이 나왔습니다. 지금도 버티고 있긴 하지만 언제 한번 다시 내릴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는 사실 저는 버티는 것이 크게 의미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241선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렇게 뭐 서서히 떨어져서 이제 241선 옆에서 이제 횡보를 한참 하게 된다면 다시 한번 이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해볼 만 하겠지만 이렇게 이제 급락을 한 다음에 잠깐 자리 잡는 것은 언제든지 다시 한번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을 해야 된다라는 점. 주봉 월봉도 아주 좋지 않고요. 그래서 투자자도 일단은 외국인 투자자는 꾸준히 뭔가 매수 방향으로 가는 듯 합니다. 하지만 뭐 크게 의미 없는 것 같아요. 이것도 유바이오틱스도 마찬가지. 결국에는 고점을 찍고 그죠? 쌍봉이죠. 쌍봉을 찍고 이제 떨어지는 형태고요. 바닥 한번 쫙 찍고 나서 반등을 했습니다만 고점이 이제 점점 낮아지는 그런 하락 추세, 뭔가 이제 하락 추세를 위한 움직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유바이오틱스도 사실 임상 결과가 좋게 나왔나요? 일단 그건 제가 확인은 안 해봤는데 일단 3상 진입 얘기가 나왔고 그 다음에 다른 백신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좀 올랐지만 확실히 지금 바이오 종목 전체가 좀 수급적으로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수급적으로도 그렇고 가격적으로 지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고요. 유바이오틱스도 지금 그런 전체 테마 움직임을 피해가지는 못하는 것 같네요. 아무튼 외국인도 조금 샀지만 뭐 크게 의미 없고요. 지금 바이오 종목들 모두 약세를 띠고 있는 만큼 지금 이 종목들도 이제는 좀 조심을 해야 된다.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고요. 기준선을 벗어났을 때는 좀 과감하게 바이오 종목들은 정리를 하는 것이 좋다. 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 마치겠고요. 바이오 종목은 이제는 조금 간헐적으로 리뷰를 진행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